안녕하세요. 동대문구청 교육비전센터 조아영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학습 성격 유형에 대해서 내 자녀는 가끔 누굴 닮았는지 이해 안 되는 우리 아이, 동생이나 언니나 성인, 자꾸 싸우는 우리 아이, 가정에서나 집에서나 혼나는 우리 아이, 또 너야?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 우리 아이. 도대체 우리 아이는 왜 이럴까? 행동형 우리 아이의 학습 성격을 알아보고 우리 아이를 이해하는 시간, 또 아이와 소통하는 시간, 또 아이의 학습을 위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TS 방탄소년단 만든 기획자 방시혁 씨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가 2019년 2월 서울대 졸업식 축사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처음 그는 꿈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의 적성과 진로를 따져서 뭔가 대학을 가고 선택하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적에 맞춰서 갔지만 우연한 선택 속에서 충실한 현실을 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음악을 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정적인 순간은 없었지만 흘러가다 보니까 홀린 듯 음악을 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특별한 의미, 그런 기억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분노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타협이 많고 일 만드는 걸 싫어하고 남에게 패기치는 게 싫어해서 원래 그렇게 했으니까 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려는 나태한 태도, 그리고 특별히 그는 음악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기 시작하고 지금도 그런 상황과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분노가 지금 자신의 소명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말한 걸 정리해보면요. 남이 만든 행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소한 일상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 순간에 내가 본인의 기준으로 뭔가를 선택하게 되고 그 선택이 소명에 이른다라고 그분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한 선택, 자신만의 기준으로 선택한 게 최선을 다하고 결국 소명에 이르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결정하는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복의 기준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 어떤 거라고 얘기하는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있습니다. 그 기준도 내가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의 기준, 또 내가 뭔가 선택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림을 보고 싶습니다. 수업을 하는 내용인데 한 아이가 수업 중에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성격의 유형의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 오늘 성격 유형으로 보는 우리 아이 4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행동형, 규범형, 탐구형, 이상형 아이입니다. 오늘은 왔다 갔다 하는 저 아이, 행동형 유형의 아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형을 아는 것만으로 자녀와 소통도 가능하고 또 이걸 통해서 아이의 학습이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행동형 아이들은 럭비공 같은 아이들입니다. 럭비공 어디로 틀지도 모르고 예측 불허인 우리 아이, 행동형 아이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나는 나대로 살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자기 주도적인 아이들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라, 조용해라, 숙제해라, 공부 먼저 하고 놀아라. 이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잔소리를 가정에서 학교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혼나는 아이들을 보면 행동형 아이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하지만 인정받고 싶어하고 관심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아이가 행동형 아이이기도 합니다. 행동형 아이들은 굉장히 자유를 중요시 여깁니다. 이 아이들은 자유로운 걸 원하고요. 항상 자유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만약에 통제를 받으면 반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칙을 알려줘도 꼭 지켜야 하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이 강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되고 지금 하지 못하면 불평이란 불만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 아이들, 행동형 아이들이고요. 또 그런 와중에도 새로운 것에 환경에 적응하고 또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아이가 또 행동형 아이의 특징입니다. 행동형 아이들은 대부분 머리가 굉장히 좋다고 얘기합니다. 활동적인 걸 좋아하기도 하고 뭔가 순식간에 배우기도 하고 또 순식간에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동형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대부분 벼락치기를 많이 하고 벼락치기를 해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나 고등학교까지 되면 벼락치기로는 공부하기 힘듭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행동형 아이들은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동형 아이들은 또 무엇이든 금방 실증내고 지루해하고 오랫동안 집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렵거나 힘든 일이 될 것 같은 경우는 아예 안 하거나 대충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읽을 때 끝까지 자세한 내용을 보기보다는 대충 훑어보고 이 내용 알아 라고 얘기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엄마가 물어보면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행동형 아이들은 새로운 것, 내일은 없어 하면서 오늘 지금이 되게 중요해서 그걸 쫓아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 실속 이런 것들을 못 차릴 수 있습니다. 행동형 아이의 특징 또 하나는 변덕스러움인데요. 자신의 행동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상황에 맞춰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 변덕스럽다, 거짓말쟁이다 라처럼 볼 수 있지만 행동형 아이는 그냥 원래 자신은 그대로 말했지만 상황이 그렇게 거짓말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부모는 행동형 아이들을 인정하고 믿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잘못된 부분들을 얘기해주면 효과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행동형 아이는 적응력이 빠르고 순발력도 뛰어나고 또 대체 능력도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로 비유하자면 사자와 호랑이 정도로 들 수가 있을 텐데요. 이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도 별 어려움 없이 빠르게 적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기도 하고 모험적이어서 이런 시도를 통해서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의 의리, 김보성 배우를 모시고 왔습니다. 투사의 기질이 많고 친구를 위해서는 발벗고 나서는 해결사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여러 가지 승부욕을 발동해서 여러 가지를 도전했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이 발지압한 멀리뛰기 시합이었습니다. 누구나 발지압판이라고 하면 걸어도 힘든데 달려와가지고 발지압판에 딱 쓰는 순간 발이 찢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전을 끊임없이 하는 게 행동형 친구들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또 행동형 친구들은 엄청난 승부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형한테 한번 걸리면 그분이 이길 때까지, 행동형 친구가 이길 때까지 계속 도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행동형 친구들을 많이 있는 학급이라면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재미있고 즐겁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행동형 선생님이라면 학급의 분위기를 굉장히 좋게 하겠죠. 학교의 수업도 재미있게 하겠죠. 다양한 자극을 통해서 학업의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선생님이 많이 도전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행동형 아이의 가장 큰 무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행동형 아이들은 리드하는 사람입니다. 어딜 가나 리드하려고 하죠. 자기의 처지와 위치보다는 그냥 일단 하고 마는, 나를 따르라 하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친구가 앞에 서면 왠지 주목하게 되고 그 친구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한테 책임이나 끈기 이런 노력을 길러준다면 목표 의식을 가지고 쭉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행동형 친구들은 또 스케일이 엄청 큰데요. 뭔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메이커 있는 옷을 좋아하기도 하고 화려한 집, 그 다음에 소형차보다는 대형차, 비싸고 좋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선호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의 학습 방법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행동형 친구들이 계속 한 곳에 뭔가 집중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1시간, 2시간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짧게 공부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공부를 하는데 20분 공부하고 40분을 쉬거나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즐거움을 주는 것이 공부하는 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학원을 많이 다닌다고 해서 공부를 그만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학원을 많이 다니는 게 이 친구한테 공부하는 거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가 좋아해서 학원을 가기보다는 사람이 좋고 친구가 좋아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공부할 때 뭔가 계획표를 스스로 세우는 걸 되게 좋은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공부에 어떤 시간표를 짜기보다는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집중할 수 있게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가지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순위를 정해서 공부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3일 동안 공부했으면 하루는 쉬고 다시 계획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는 반복적인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기르는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5장의 책을 읽었다면 계속 일주일 동안 읽게 하고 그 다음 주 되면 조금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반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힘을 길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또 이런 친구는 앞에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강의 수업은 별로 흥미와 재미를 못 느낍니다.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뭔가 토론을 하거나 또 공부하는 방법을 스스로가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거나 아니면 프로젝트 형식의 방법들을 선호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집단 토론, 그러니까 뭔가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이끌게 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이기도 하고 또 행동형 친구들은 몸을 부딪히면서 배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체험이나 현장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동형 친구들은 목표를 가지고 그걸 끝까지 몰고 가는 뚝심과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본인이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클 것인가 스스로 정하고 공부하는 방법도 정한다면 그리고 여기에 성실과 노력을 길러준다면 이 친구들은 굉장히 뛰어난 다음 세대의 리더, 최고 경영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성격 유형의 행동형 우리 아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규범형 아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에서는 앞으로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